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오늘도 최신 출제 경향 문제를 모아와 봤어요. 혹시나 관련 영상의 문제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 고정창에 구매처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방에 합격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고! 자, 실전 모의고사 필기 2회에 대한 문제고요. 2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0쪽입니다. 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 정신심리 상태, 사회환경 등을 파악하는 평가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욕구평가, 2번 자가평가, 3번 총괄평가, 4번 순환평가, 5번 기능상태평가.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이라든지 정신심리 상태라든지 사회, 가족 환경 등을 파악하는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욕구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시설 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설 대상자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김씨 할아버지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에서 나이가 들어 침대를 쓰면 허리가 더 안 좋아진다면서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지내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활하지만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자고 나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고 투덜거리신대요. 자, 이거는 시설 대상자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살펴볼 수 있겠죠.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3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모든 대상자는 자신의 집처럼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죠. 이 어르신도 계속 침상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겠죠. 자, 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희롱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를 하고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했대요. 자, 1번 사회적 성희롱, 2번 언어적 성희롱, 3번 시각적 성희롱, 4번 위계적 성희롱, 5번 육체적 성희롱.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틀려요. 왜냐면은 왠지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 옆에 앉아서 이것 때문에 신체적인 거 아닌가, 다시 육체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옆에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5번 체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야, 옆에 술 따라 봐봐, 술 따라 봐봐. 요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적 성희롱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볼게요.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발목을 삐어서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뭘까요? 1번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2번 발목 부위에 압박붕대를 감는다. 3번 가벼운 조깅으로 긴장을 완화시킨다. 4번 손상 직후 발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발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발목 부위에 압박붕대를 감는다가 정답이에요. 초기의 통증 부위는요, 심장보다 높게 하셔야 되고요. 통증이 있을 때는요, 움직임을 가급적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조깅이라든지 혹은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온찜질이 아니라 우리는 손상 직후에는 냉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온찜질은 지속된 통증을 보여주는 좀 오래된 아픔이 있는 그런 부분에 통증이 있는 데는 온찜질이 맞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선망의 주요 증상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번 만성질환이다. 2번 회복이 불가능하다. 3번 주의력이 향상된다. 4번 의식의 변화는 없다. 5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언제나 치매, 선망에 대한 비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이에요. 선망은요, 괜찮아졌다가 호전됐다가 악화 나빠졌다가 괜찮았다 나빴다 괜찮았다 나빴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이 선망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만 치매랑 다르게 회복이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회복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아니겠죠. 급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 아니고요. 그리고 주의력이 향상된다 아니죠. 선망인 어르신들은요, 주의력이 급속히 떨어지게 됩니다. 의식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네, 의식의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치매랑 꼭 구분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184쪽에 표로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교재도 이 문제집 말고 실제로 갖고 있는 표준 교재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번 저체중을 유지한다. 2번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 3번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 4번 낮 시간 야외 운동을 실시한다. 5번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낮 시간 야외 운동을 실시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는 우리가 앞 시간에 1회 시험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회 문제에서는 우리 퇴행성 관절염 나왔죠.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들하고 다르게 골다공증 대상자들은요, 무게감이 있는 운동 등을 해주시면 좋고요. 낮 시간에 햇빛을 쬐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이해력 장애를 가진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그림 문자판으로 이해를 돕는다. 2. 손짓이나 몸짓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빨리 친해지기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4.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빠르게 이야기한다. 5. 이해력을 돕기 위해 긴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이에요. 우리 판단력, 이해력 장애, 요 두 장애를 가진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게 옳은가라는 얘기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런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요, 긴 문장으로 얘기하거나 빠르게 얘기한다거나 혹은 이런 손짓이나 몸짓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손짓이나 몸짓을 사용해야 되죠. 그림판, 문자판 등을 사용해서요, 이해를 도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과 친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친근감은 반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말 사용은 가급적 지양해야겠죠.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 느낌을 받지 않으시도록 해야겠죠. 26번 문제 살펴볼게요.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질문이에요. 1번 법적 자료로 활용하지 못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하기 어렵다. 3번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4번 업무를 평가 및 지도 그리고 관리받을 수 없다. 5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요, 실제로 우리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요. 다른 전문가들과도 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본인의 활동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하기도 합니다. 자, 29번 문제 볼게요. 치매를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2.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둔다. 3.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4. 치매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으로 둔다. 5. 풍경을 볼 수 있도록 1층보다는 2층의 방을 배치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요, 가급적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두죠. 어르신들은 2층보다는 사실 1층이 더 편리하고요. 엘리베이터가 물론 있다면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과일 모양의 자석은 냉장고에 부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두지 않죠. 혹시나 어르신들께서 헷갈려서 드시게 될 수 있거나 그리고 혹은 그걸 사용해서 세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약을 막 드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세제나 약이나 이런 것들은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실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실기 2회 1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36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어르신께서는 편안하고 새로운 방법이 아닌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을 고수하신대요. 이러한 노인의 심리적인 경향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조심성의 증가, 2번 의존성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내향성의 증가, 5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거를 조금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들에게 익숙하신 걸 계속 하시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도 좀 없어지고요. 어떤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도 좀 저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경직성의 증가다라고 표현을 하죠. 3번 볼게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학대가 의심되면 동료와 상의한다. 2. 대상자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정보는 시설장이 파악해서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4.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5.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세탁물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알린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당연하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세탁물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죠.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슬픈 게 나중에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시면 아시게 되겠지만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시는데 어르신 세탁물이 한 곳에 있으면 이거는 어르신 거고 이거는 어르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자, 이거는 언제든 나중에 꼭 보건복지부가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잠시 작설을 했고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대상자를 위한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타민C를 복용한다. 2. 비타민 D를 복용한다. 3. 카페인 음료를 마신다. 4. 밤에 걷기 운동을 한다. 5.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을 강화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비타민 D를 복용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성 질환은 대부분 단독으로 발생한다. 2. 원인이 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 질환의 경과가 짧고 재발과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다. 4. 신장기능 저하로 약물이 체내에서 빨리 배출된다. 5. 질환 자체가 비교적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혹여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질환 자체가 비교적 가벼운 질환이더라도요. 대상자들은 의식장애 및 신체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노인성 질환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질병을 함께 동반하기도 합니다. 원인이 명확한 퇴행성 질병이 아니라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질환의 경과가 굉장히 길죠. 짧지 않죠. 그리고 재발과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신장 기능의 저하로 약물이 체내에서 빨리 배출되지 않죠. 뭔가 저하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느리게 배출되겠죠. 빨리 배출되지 않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가루약 복용 시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가락을 사용하여 가루약을 물에 녹인다. 2.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한다. 3. 위장관에 흡수가 잘 되도록 물은 먹지 않는다. 4.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구토하면 다시 투약한다. 5. 물을 먼저 먹게 한 후 가루약을 입에 넣어준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대상자들에게 가루약을 드릴 때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기도 하죠. 이때는 어떤 때죠? 네, 약을 굉장히 소량 드시게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을 녹인 후 투약한다. 숟가락을 사용하지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죠. 자, 위장관에 흡수가 잘 되도록 물을 먹지 않는다. 아니죠. 물을 충분히 드시게 해야 되죠.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구토를 하면 다시 투약을 한다.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설장이나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들에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물을 먼저 먹게 한 후 가루약을 입에 넣는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가루약을 먼저 드시게 한 후 물을 먹게 하죠. 반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17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 돕기로 옳은 것은 1.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2.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낮게 한다. 3. 이동변기는 침대와 높이가 같도록 한다. 4. 배설 중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킨다. 5. 배설이 어려울 때는 항문에 찬물을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동변기는 침대와 높이가 같도록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침대에서 변기에서 침대로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용한 환경이 아니라 약간의 음악을 틀어줘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대소변을 누실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죠. 이동변기 침대보다 낮게 아니죠. 높이가 같게 아래 문제와 다른 얘기가 되겠죠. 배설 중 창문을 열어 네, 실내 환기를 시킨다. 우리가 배설 후에 배설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환기를 시킵니다. 배설 중이 아니겠죠? 배설이 어려울 때 찬물 아니죠? 미지근한 물을 끼얹으셔야 되겠죠. 의치 관리를 위해서 요양보호사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9번 문제입니다. 1번 칫솔에 치약을 묻혀 의치를 닦는다. 2번 의치를 삽입한 후 구강세정제로 입을 헹군다. 3번 변형을 막기 위해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한다. 4번 의치 변형 예방을 위해 취침 중에도 의치를 착용한다. 5번 위쪽과 아래쪽을 구분하여 용기에 물을 넣어 보관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 변형을 막기 위해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을 하죠. 이 용기도 뚜껑이 있는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아는 아래 위가 가지런하게 이렇게 위치를 맞추어서 용기에 보관하도록 권하고 있죠. 우리 치약을 묻히는 게 아니라 세정제를 묻히고요. 우리가 삽입한 후가 아니라 삽입한 전에 구강세정제로 입을 헹구죠. 깨끗하게. 그리고 취침 중에는 착용하지 않으시죠. 마지막으로 위쪽과 아래쪽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의치를 이렇게 맞춰서 용기 안에 물을 넣어서 뚜껑을 닫아놓고 보관을 하겠죠. 한쪽 다리가 마비된 대상자가 평지를 이동할 때 지팡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23번 같은 문제는 계속 나와요. 매 회마다 문제가 나옵니다.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됐는지, 나중에 왼쪽 다리가 마비가 됐는지,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됐는지, 평지를 가는지, 우리가 뭐 계단을 올라가는지, 계단을 내려오는지, 버스를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똑같은 문제인데 말만 다르게 바꿔놓은 거예요. 선생님들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1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2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3번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 4번 건강한 다리, 지팡이, 마비된 다리. 5번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지팡이.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이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는요. 평지와 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동일한 내용? 네, 계단에서 내려갈 때 혹은 버스에서 내려갈 때 어떤 걸 내려올 때 어르신이 지팡이를 쥐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마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마건 같은 경우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를 의미하고요. 두 가지, 평지와 계단에서 혹은 버스에서 내려올 때를 내려올 때 활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올라갈 때는 반대죠. 올라갈 때는 오지건마라고 설명드렸어요. 오지건마. 자, 여기서 올라갈 때 지팡이 건강한 쪽, 마비된 쪽. 그러니까 이 오지건마만 따로 외워놓으시면 나머지는 다 반대니까. 그쵸? 선생님들이 외우시기가 용이하시겠죠. 매우 중요해요.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신체 압력을 분산시켜 욕창을 예방하며 보온성, 통풍성이 용이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복지용구로 옳은 것은 1. 전동 침대 2. 이동 변기 3. 성인용 보행기 4. 자세 변환 용구, 자세 변환 쿠션 5.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자, 정답은요. 네, 5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의 신체 압력 가만히 계속 누워 계시는 특히나 와상 환자의 대상자들에게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물품 중에 하나죠. 욕창 예방 매트리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선생님, 우리가 대여도 가능하고 현재는 구매도 가능한 그런 품목입니다. 대여와 구매 모두 가능한 품목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5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0번입니다. 식품별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토마토, 냉장 보관한다. 2. 육류, 오래 두려면 냉장실에 보관한다. 3. 달걀, 뾰족 부분이 위로 향하게 놓는다. 4. 시금치, 눕혀서 보관한다. 5. 육류, 보관할 때 표면에 식용유를 바르면 변색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 육류가 되겠습니다. 보관할 때 표면에 식용유를 바르면 변색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38번 해질 무렵이면 소란스러워하고 불안 증세를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신체적 제한을 한다. 2. 실내 조명을 어둡게 유지한다. 3. 낮 시간에 낮잠을 자게 한다. 4. 대상자와 함께 산책을 나간다. 5. 카페인이 든 음료를 섭취하게 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와 함께 산책을 하죠. 그러면서 대상자들로 하여금 좀 불안하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을 좀 가라앉혀 주고요. 신체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억압하거나 제재하는 거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죠. 실내 조명은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밝게 유지해서 혹여나 어르신들이 불안 증세로 인해서 배회를 하시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낙상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도움이 되겠죠. 낮 시간에 낮잠을 자게 하지 않죠. 낮 시간에 산책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카페인 든 음료 가급적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9번입니다. 다음 사례를 읽고 요양보호사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르신께서는 매일 장롱 안의 물건을 꺼내어 물건을 쌌다가 다시 풀어놓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1번 반복적인 행동을 중단시킨다. 2번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질문한다.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4번 하던 행동을 하도록 관심을 두지 않는다. 5번 행동이 교정되지 않을 시 신체를 구속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한다. 이거는 뭐예요?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하거나 이런 거 반복적인 질문이나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와 똑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거나 과거의 경험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되겠죠. 어르신들은 했던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치매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은 기억해 놓으셨다가 현장에 가서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4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저 할멈이 내 손수건을 훔쳐갔어 라며 자주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훔쳐가지 않았다고 말한다. 2. 다른 사람의 손수건을 빌려서 준다. 3.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처한다. 4. 망상이 심할 경우 반응하지 않고 모르는 척한다. 5. 손수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자, 정답은요. 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망상, 의심, 환각 같은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질문이고요. 손수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손수건을 훔쳐갔다라고 의심을 하거나 망상을 갖고 계실 때 같은 손수건을 좀 사두었다가 대체하는 방법 사용하시라고 우리 정답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어르신들이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의심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굳이 꼭 앉아서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그 어르신의 말을 의심하거나 그걸 부정하거나 막 설득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대상자가 자주 물건을 두는 곳을 좀 파악해 두었다가 그 물건들을 찾아주실 수 있도록 대상자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만일 우리 대상자가 이 상황보다 더 심해져서 망상 증세가 많이 심해졌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요양보호의 대처 방안 중에 정답은 망상이 심할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린다. 또 다른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2번 한번 볼게요.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왜 그러세요? 라며 질문한다. 2.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라며 질문한다. 3.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간단 명료한 단어로 질문한다. 4.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돼요. 라며 표현한다. 5.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하고 외출해요. 라고 이야기한다. 자, 정답은요. 네,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고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간단 명료한 단어로 질문하는 거죠. 어르신들한테 왜? 라고 질문하시기보다는 네, 아니요,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시고요.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기보다는 어르신 다리가 불편하신가요? 어르신 손가락이 아프신가요? 라고 특정 부위를 짚어서 질문하셔야 되고요. 이건 해도 되지만 저거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르신들이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어르신, 네, 그거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한 가지씩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하고 외출해요. 자, 보세요. 한 가지, 두 가지, 식사하신 후에까지 있으니까 세 가지를 어르신이 기억하셔야 되죠. 이때는 하나씩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식사하세요. 식사하셨다면 양치질 하세요. 양치질 하셨다면 어르신 우리 같이 외출해요. 라고 한 가지씩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 쏙쏙 중간중간 내용들 풀어보았습니다. 네, 본 영상은 교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교재 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 외의 영상은 따로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모동 식구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